안녕하세요. 존버스턴TV의 존버스턴입니다. 오늘은 책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줄루 주식투자법이고요. 이거는 짐 슬레이터 님이 집필하셨습니다. 여기 짐 슬레이터 님은 영국의 투자 구루라고 불리는 그런 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의 책 리뷰 중에서 돈이 불어나는 성장 주식 투자법 이라는 책도 리뷰를 했었는데 그것도 짐 슬레이터 님이 집필하셨으니까 혹시 보실 분이 있으면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 2, 3번은 개별 기업 관련해서 내용이고요. 그리고 4, 5번은 기타에 관련해서 내용인데 이거 말고도 내용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인상 깊었던 것들만 딱 추려서 왔습니다. 첫째로는 쉘 기업에 투자 시에도 시가총액은 작을수록 좋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쉘 기업이 뭐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주식 시장에서 가진 지위 때문에 인수 대상이 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쉽게 좀 풀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주식 시장에서 가진 지위라는 건 뭐냐면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 주식 중에서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 중에서 그 실적이 잘 안 나오고 별로 그렇게 업황이 좋지 않은데 어쨌든 상장을 계속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것과 반대되는 말로는 이제 펄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펄 기업이 뭐냐면 상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업 같은 게 되게 유망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을 의미를 하는데요. 보통 쉘 기업, 펄 기업이 왜 나오냐면 펄 기업이 그 비상장인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 기업이 IPO를 통해서 직상장하기보다는 그런 거는 조금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미 상장되어 있는 쉘 기업의 지분을 투자해가지고 우회 상장하는 식으로 최대 주주가 돼서 우회 상장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그거의 구체적인 좀 예시로 실제로 디지털 옵틱 같은 걸 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로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디지털 옵틱이라는 기업이 계속 적자가 나는 기업인데 최근에 노블바이오라는 회사가 이제 그 최대 주주에 올라서가지고 뭔가 바이오 기업으로 변모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옵틱이 최근에 그렇게 막 뭔가 시장에서 주도주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오른 이유는 노블바이오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여기 면봉, 코로나 면봉 검체 키트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그런 기술이 되게 독점적이라고 합니다. 특허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또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런 기업이라서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런 기업이 이제 실적이 별로 안 나왔던 디지털 옵틱의 최대 주주가 돼서 뭔가 바이오 기업으로 변모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였고요.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주가가 무거워질수록 누군가 그 회사에 대해 제대로 가치 평가를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이라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시가총액은 작을수록 좋다라는 거에 대한 이유예요. 이거는 쉘 기업 투자 말고도 일반적으로 뭐 테마주나 아니면은 좀 성장주 같은 거 투자할 때 그리고 짐 슬레이터 님이 시가총액이 작은 걸 좀 선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무거워질수록 누군가 그 회사에 대해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낮으면 한 1,000억 원, 2,000억 원대면은 그냥 어떤 재료나 호재성 기사, 이슈만 딱 떠도 그냥 사람들이 막 불나방처럼 달겨 붙고 막 돈을 쓰면은 올라가잖아요. 쉽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 이런 거는 아무리 막 진짜 몇 조 원짜리 뭐 수주를 한다 그래도 그게 워낙에 시가총액이 거의 500조에 육박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써도 그게 막 상한가를 가거나 막 쉽게 이렇게 튀지 않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제 주가가 점점 무거워지면 점점 이제 실적에 대해서 이 기업이 제대로 된 가치가 이게
이 시총을 받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스토리가 악화되는 쪽으로 상당히 변하면 즉시 매도한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어 내가 투자 포인트가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실적이 안 나와요. 그리고 막 경쟁자들도 많아가지고 좀 앞으로도 이게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매도한다. 투자 포인트가 훼손된 거니까.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또 세 번째, 우량 성장주는 과도한 칭찬이 쏟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뭐 그냥 예시를 들자면 실제로 이런 리포트는 없었지만 첨보 같은 거는 되게 우량 성장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2차 전지 전액 만드는 그런 회사고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참고로 첨보도 제가 기업 분석하는 영상이 있으니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첨보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주가가 18만 6천 원대에서 20만 원대 이렇게 사이에 있는데 리포트에 첨보가 100만 원 간다. 막 이런 식으로 리포트들이 막 나오고 100만 원 간다, 뭐 80만 원 간다 이렇게 좀 과도하게 그렇게 목표 주가를 엄청 상향하거나 그렇게 나오면 이제 좀 매도할 타이밍이지 않나 이런 거죠, 슬슬. 그래서 과도한 칭찬이 그런 걸 의미합니다. 아, 이거 상당히 올라가긴 했지만 이거 앞으로 진짜 더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슬슬 매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두 가지를 제가 뽑아왔는데요. 네 번째로는 시장의 상황과 무관하게 여유 자금의 최소 50%는 항상 시장에 투자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과 약간 일맥상통한다는 내용이 종목 선정이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들 수 있겠죠. 참고로 이 내용도 이 줄루 투자법에도 있지만 짐 슬레이터 님이 쓰신 다른 책인 돈이 불어나는 성장주식 투자법, 그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을 떠나지 말고 우량 종목이면은 들고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언제 턴어라운드 할지 모르잖아요, 시장도. 그러니까 항상 시장을 떠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대중의 열광은 강해서 펀더멘털 가치를 오랫동안 묵살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열광에 대처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 열기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열광이 강해서 그 광기라고 하죠. 시장에 뭐 하나가 막 되게 엄청 진짜 핫하다 그러면 거기에 막 다 달력겨 붙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묵살한다. 그래서 이거 안전하게 하려면 거기에 광기 올라타라라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그 거품이 거치니까 좀 기다려라, 이런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뭐 예시로 들 수 있는 거는 신풍제약 뭐 이런 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나게 핫했잖아요. 신풍제약이 피라맥스 그거 하나로 올라갔던 건데 뭐 그게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 가치를 오랫동안 묵살한다는 그런 거에 그게 부합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쿠팡 관련해가지고 쿠팡이 어디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는데 뭐 55조 이상을 받는데 뭐 쿠팡 테마주 관련주인 뭐 동방이 뭐 엄청 막 상한가를 몇 치고 계속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펀더멘탈적으로 동방이 그렇게 받냐 라는 건 또 별개의 얘기죠. 왜냐면은 이거는 뭐 동방 까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틀릴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동방이 뭐 쿠팡의 지분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류 사업 그 협력 사업자인데 쿠팡이 그 시총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것과 그 물류 사업을 해가지고 동방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과는 개별적인 이슈인데 그거 쿠팡이 그 시총이 그렇게 받는다고 동방이 그렇게 막 날뛰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사실 펀더멘탈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상으로 줄루 주식 투자법에 대한 그 리뷰를 간략하게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